FET 부분 뒷부분이 조금 덜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그 중간에 중요한 부분 혹시 제가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BJT로 일단 넘어가서 그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전자회로 배울 때는 FET보다 좀 앞에 배웠죠, 그죠? 배웠고 그 여러분 구할 때 카먼 이미터는 카먼 소스다, 카먼 베이스는 카먼 게이트다, 그다음 카먼 컬렉터, 카먼 드레인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소스 팔로워 혹은 이미터 팔로워 이런 식으로 회로에서 이제 대응이 되고 FET에서는 그 볼티지 드리븐이고 그 다음에 BJT에서는 커런트 드리븐이지만 이제 차이점은 이제 커런트 드리븐이냐 볼티지 드리븐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점은 이제 커런트 소스가 이제 출력단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그런 BJT 형태가 FET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 지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이 바이폴라 정식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약간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2m에서 이제 원래 그 N 플러스 좀 도핑을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P 중간에 2m 단자에서 N 플러스에서 전자가 주입이 되어서 베이스로 넘어갑니다. 베이스로 넘어갔는데 이게 워낙 짧다 보니까 얘를 지나쳐서 컬렉터로 쫙 넘어가게끔 만들어서 베이스를 굉장히 얇게 만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는 이 일렉트론이 2m에서 NPN인 경우에요. NPN인 경우에 일렉트론이 들어가서 여기를 굉장히 얇아서 통과해서 바로 일렉트론이 이제 되니까 그럼 보면 요 베이스 단에서 이제 그 주입된 전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그죠?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부분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부분이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여러분 그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이 BJT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모든 식을 결정하는 게 이제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바로 BJT의 전류를 결정하는 주된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특별히 그 디퓨저 랭스보다 짧은 예를 들어서 PN이면 PN이다. 그럼 이렇게 있을 때 P와 N은 되게 짧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퓨저 랭스보다 이 길이가 짧은 것도 이런 배웠죠, 그죠? 그죠? 굉장히 짧은 거를 배웠는데 이 짧은 게 바로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배운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는 디퓨전 컨스턴트를 정의되고 디퓨전 하는데 이게 디퓨전 이퀘이션 그 2차 미분 방정식이 그 기억이 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억이 날 겁니다. P의 라운드 제곱에 델타 P의 델타 X 제곱에 마이너스의 타우 P의 델타 P는 0이다. 이런 식의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없을 때 이런 식을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델타 P가 익세스 차지가 A의 2의 마이너스 LP분의 X 플러스 B의 2의 LP분의 X 이런 식의 그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루션을 합해주고 요게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준 게 익세스 차지라는 관점에서 얘를 구했었다라고 생각했었고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류 전압 특성을 구할 때 그 디퓨전 이퀘이션을 가지고 전류를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 기억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NPN이다, NPN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PSN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 시그널 모델 보통 할 때 다이오드 형태로 해서 NPN이고 PNP면 이렇게 P에서 N으로 그 다음에 P에서 N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랜지스터는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죠. 이런 다리 3개 달려는 거. 그 다리 3개 달려가지고 여기 이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순으로 단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트랜지스터 모델 같은 거를 아마 전자회로 시간에 ESC 1918, 1815 이런 식으로 숫자 달려 있고, 이걸 보고 이 트랜지스터가 다이오드 2개의 백투백이라 그러거든요. 등과 등을 마주치는 그런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접합 소자다라고 해서 테스터기로 어느 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여러분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도핑 프로파일은 어떻게 되냐면 NPN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티드 세미컨덕터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보면 이게 NPN이 보면 N, P, N 이렇게 할 때 N이고 P이고 N 여기 도너 도핑하고 그다음에 억셉터 도핑인데, 요거 X, Y축이 뭐냐면 도너에서 빼기 억셉터를 빼준 상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P 기판이냐 혹은 N 기판이냐, N 기판을 출발하면 백그라운드가 N이니까 P만 N을 좀 더 많이 하거나 P를 적게 하거나 해서 P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출발이 P 기판이면 키 सब스트레이트면 요걸 이제 여기 N 도너 양 빼기 억셉터 양이 NPN이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로컬하게 이미터하고 베이스 컬렉터 있으면 여기 이미터 단에 그 도핑을 N을 많이 해줘서 얘 차이가 이렇게 풀어서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인트린직한 세미컨덕터 기판이 아니라 하나로 도핑되어 있는 기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은 N, 한쪽은 P, 한쪽 N 했을 때 요 두 개의 차이당되는 만큼으로 해서 도핑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추가된 교재 자료 보면 여러 가지 구조로 이러면 N 기판이면 P 외를 만든다, P 기판이면 N 외를 만든다 하는 그런 게 반도체 프로세스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비대칭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미터라는 컨셉을 생각해 보면 이미터라는 게 방출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컬렉터라는 게 받아들인다 생각해 보면 딱 봐도 이미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가고 얇게 중간에 베이스가 있고 바깥에 이 컬렉터 단자가 이래 있는 형태가 요 점에서 나가서 이제 요 베이스를 지나서 바깥에 쫙 깔때기처럼 모아주는 그런 구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자연스럽게 소자 구조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프로세스를 할 때 혹시 이런 NPN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회로 시간에 증폭 회로 트랜짓 액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는데 이제 보면 우리가 볼 게 forward active라는 거는 여러분 얘기할 때 이미터하고 베이스는 순방향, 그다음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forward active가 보통 증폭 회로, 작은 스몰 시그널을 크게 키울 때 DC 바이어스를 맞춰줄 때 전체 요 PN, NPN의 바이어스를 초기 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forward active라 그러고, 이때 이제 이미터 커런트, 베이스 커런트 하고 작동할 때 이제 둘 다 컷오프, 리버스인 거를 우리가 컷오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포워드,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터도 포워드,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컬렉터도 포워드인 경우는 세츄레이션 모드고요. 그래서 컷오프 모드하고 세츄레이션 모드는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를 신호를 팍 넣어주면 온 팍 시켜버리고, 그 다음 신호를 꺼져버리면 오프를 확 시켜주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 작은 아두이노 같은 걸로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커먼 이미터로 하고 요 위에 이제 여기에 이제 소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플러스 VDD다.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다이오드를 역으로 해주는데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제 Vin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V 베이스가 들어왔으면 확 여러분 아두이노에서 5V를 팍 끌었다. 혹은 0을 탁 끌었다. 그러면 이때 5V를 확 높은 전을 확 끌어주면 얘도 포워드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쇼트가 되면서 전류가 확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포워드 됩니다. 이때 이제 작은 전류가 작은 디지털 시그널을 가지고 이렇게 큰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거나 큰 모터를 켰다 껐다 하거나 할 때 이 트랜지스터가 전력을 증폭하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하이가 아니라 로우로 파괴주면 얘가 로우가 되는 순간 여기 이제 이게 얘도 리버스 되면서 이제 리버스에 가까운 전압이 되고 포워드 아니니까요. 리버스 관점에서 얘가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컷오프와 세츄레이션 요게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그다음 포워드 액티브가 여러분 많이 쓰는 회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커먼 이미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터를 커먼 시키고 컬렉터에다가 저항을 달아주고 입력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몰 시그널에 VDC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Vin을 이제 바이어스 이제 해주고 이제 RB를 해서 이렇게 이미터 단자를 커먼을 만들어주고 출력을 이렇게 Vout이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커먼 이미터죠, 그죠? 커먼 이미터고 커먼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보면 베이스를 커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터 단에서 이제 입력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을 컬렉터 단에서 출력을 하고 Vout으로 하고 R 커넥터다 해서 이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터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라 그랬을 때 요 이미터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 하는 게 지금 보면 이미터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라고 정의된 게 보면 요 회로기 때문에 커먼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미터 전류와 그다음에 컬렉터 전류의 사이 게인을 정의할 때 얘가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 이퀘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텀인 거죠. 그래서 컬렉터 전류는 포워드 액티브일 때 쓸 수 있는 식이죠. 그죠? 알파의 I의 E다라고 해서 알파는 1에 가깝지만 이게 1보다 작은 그런 값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커먼 이미터 커런트 게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I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인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요 입력이 베이스단의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출력이 컬렉터 전류니까 그걸 결국 커먼 이미터일 때 입력 전류 IB에 대해서 I 컬렉터 되니까 요 회로적으로 커먼 이미터일 때 입력 IB분의 I 컬렉터가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 커런트 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I 컬렉터는 이제 알파의 I E 혹은 베타의 I B 이렇게 기억을 하면 훨씬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번 방출된 거는 베이스 전류하고 전류의 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BJT 바이폴라 정식 트랜지스터에서 기본이 전류로 표현되어 있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앞에 우리 얘기할 때는 포워드 액티브인 경우에 이제 포워드 액티브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주입이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PN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NPN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중간에 요 메탈러지컬 정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요. NPN으로 되어 있을 거고 N과 P 사이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죠. 그죠? 접합에. 여기 보면 여기도 디플리션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도 디플리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N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N과 P는 forward라 그랬잖아요, 그죠? forward라 그랬으니까 이제 보면 요 NPN에서 요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2m 해서 컬렉터 돼 있을 때 2m에서 전자가 2m 되는 거죠, 그죠? 전자가 딱 방출되는 겁니다. 전자가 방출될 때 그러면 전자가 방출되는 양을 보면 여기에서 2m에서 베이스 갈 때 베이스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배웠었잖아요, 그죠? 여기 주입되는 게 요만큼 주입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입이 되면 얘가 쭉 내려가서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서는 역방향이잖아요, 그죠? 역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역방향 스페이스 차지 엣지 부분에서 0이 되도록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는 포워드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걸어주는 베이스와 2m 사이 전압에 의해서 비례하는데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V의 베이스 2m 사이에 따라서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어 주입되는 게 베이스와 2m 사이 엑스포넨셜리 의존해서 증가한다 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밀도입니다. 여기 밀도인데 요 밀도가 이제 보면 뭐를 이제 알려주냐면 여기 이제 밀도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디퓨전 커런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 베이스 입력 주입되는 곳이 전자가 많은데 이제 좀 떨어지니까 많은 데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 떨어지죠. 그죠? 가면 이게 전자가 가는 거니까 전류는 반대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반대로 흘러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MP가 베이스와 2m도 하나의 순방향이니까 베이스에서 2m로 홀이 마이너 주입이 되죠, 그죠? 홀이 주입되니까 여기에도 홀이 이제 주입이 돼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쭉 가서 이게 이제 쭉 갔을 때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P에 요 2m에 있는 양인 거죠. 2m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2m에 있는 마이너리티 E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2m 단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으로 이렇게 수렴할 겁니다. 이 부분은 요것도 비례하는 게 엑스포넨셜의 KT분의 V의 BE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N에서는 이제 우리가 홀을 봐야겠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보면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여기 이제 스페이스 엣지 부분에서 0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백그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컬렉터 단에 이제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 엣지 부분에 0이 되는 게 일단은 우리 차지 분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2m에서 베이스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주입이 된다. 그다음 역바이스의 베이스 컬렉터 접합에 여기 이걸 지우면 됩니다. 여기 이걸 지우고 베이스 쪽 스페이스 차지 엣지에서 베이스에 있는 스페이스 차지 엣지에서 요 익세스 마이너 캐리어 일렉트론이 여기 쭉 가서 0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이 밀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디퓨전 커런트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전류가 딱 들어왔으면 요 PN은 여기에 보면요. 여기 스페이스 차지를 보면 요 사이에 어떤 상태냐 하면 여러분 이쪽이 왼쪽이 P이고 N이니까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여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가고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역방향 전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PN 여기가 P이고 N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 베이스거든요. 여기 베이스고 이제 여기 컬렉터인데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베이스 단에서 전류가 흘러왔는데 요 편편하게 왔잖아요. 왔는데 요 전자가 마이너리 캐리어가
요 컬렉터 단에서는 딱 만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자가 이런 굴러떨어질 수 있는 큰 그레디언트를 만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전자는 여기 들어간 전자는 디퓨전 커런트에 전달되었는데 이 컬렉터 단에 딱 들어오면 이 강한 요 스페이스 차지에 의해서 생긴 요 그레디언트 때문에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 드리프트가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드리프트해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류가 딱 되어서 거의 여기서 전달된 마이너리 캐리어가 일렉트론이 여기서 머저리티 캐리어인데 얘가 거의 전달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 주입된 전자가 거의 이 컬렉터로 모이니까 거의 커런 소스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베이스 컬렉터 사이 접합에 스페이스 차지 전기장에 의해서 컬렉터 바로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실컷 이제 그 디퓨전 커런트를 갔는데 그 다음에 역할이 바뀐 거죠, 그죠? 전달될 때는 자기가 정말 마이너인 영역을 싹 지나서 자기가 잘 갈 수 있는 메이저가 될 수 있는 전자로 이제 흘러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컬렉터 전류가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PN 여기에서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여러분 그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 요 디퓨전 커런트가 이 정도다.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해주고 그레디언트 전자의 그레디언트 요겁니다. 그 다음에 차지 양 이렇게 해줘서 얘가 전류가 되는데 컬렉터 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근사적으로 이게 직선이라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요게 그 x b 베이스 정도 될 때 근사적으로 요게 원래 요 0에서 요 x를 0으로 치고 베이스 안에서 요 nb의 베이스 단의 0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밑 분모분의 분자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xb분의 요 변화분에 떨어지니까 이제 n의 b의 제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PN 접합 다이오드 유도해 본 걸 생각해 보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를 디퓨전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 지금 xb의 마이너스 2의 dn의 단면적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단면적에 이제 여기 NB의 제로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의 베이스 이미터다. 이렇게 컬렉터 쪽 전류가 생기고요. 요게 이제 앞에 거를 개수를 딱 합쳐가지고 IS다.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 그 트랜지스터 배울 때 이제 쓰는 컬렉터 전류는 IS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컬렉터 전류인데 지금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컬렉터 쪽 전압과 상관없죠, 지금. 그죠? 그래서 컬렉터 쪽 전압, 요 컬렉터 흐르는 전류인데 여기 보면 컬렉터 전압이 아니고 베이스 이미터니까 이게 컬렉터 전압이 더 높거나 더 낮거나 어쨌든 이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그 리버스만 걸려 있다면 컬렉터적 전압을 아무리 올려도 흘러가는 전류는 그냥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전압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얘는 그냥 커런트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얘기할 때 X축을 VC라 그러고 전류를 IC라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편해지는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트가 커런트 소스 영역이고 액티브 포워드 액티브의 영역일 때 이걸 커런트 소스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시인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터 커런트를 이제 보면요. 이제 컬렉터 이제 주입된 거를 방금 봤고 이미터 이제 커런트를 보면 이제 이미터 커런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E1 되어 있고, E2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이 그림에서 N과 P와 N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베이스단에 흘러가는 전류를 보면, 이렇게, 지금 2m 단에서 흐르는 전류를 보면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보면, 이렇게 디퓨전을 하기 위해서 주입해주는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여기 2m와 베이스 사이에 이렇게 주입되는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디퓨전 커런트를 이제 요 마이너리 캐리어를 주입해주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처럼 그래서 이제 컬렉터로 넘어가는 전류하고 여기에서 베이스단에서 이 컬렉터로 안 넘어가고 베이스하고 이렇게 2m 사이에 흐르는 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료에는 이걸 보면 베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2m고 컬렉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디퓨전에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요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I E1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그대로 컬렉터 전류로 넘어가는 전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서 2m와 베이스 2m의 마이너리 캐리어인 홀을 N이잖아요, 그죠? N, Pn인데 2m의 전자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요 차지를 해서 여기에 디퓨전 커런트를 주는 전류를 I에 E에 2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가 붙인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E1은 이제 디퓨전 커런트를 이제 공급해 주니까 컬렉터 전류로 앞에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m와 베이스 사이에 2m 단의 요 마이너리 캐리어를 주입을 해서 2m 단의 디퓨전 커런트를 주입하는 거를 요거를 IE2라 했을 때 똑같이 앞에서 보면 유도하는 거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데 단지 면적이 베이스 2m고 단지 홀이 된다는 관점이고 주입이 되는 크기는 똑같이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2m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똑같은 패턴이고 이제 앞에 식만 다른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엑스포넨셜의 요 I2는 요 디퓨전 커런트를 공급하는데 S2라 표현되어 있고 엑스포넨셜의 VT의 VB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I 컬렉터도 앞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IS 엑스포넨셜의 VT의 VBE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합치면 이렇게 엑스포넨셜에 앞에 붙여주고 앞에 개수만 다른 형태가 바로 2m의 전류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이게 사실은 커런트 소스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증폭기로 생각한다 그랬을 때 커런트 소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한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FET 할 때도 스레셜드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 편편하게 만들어 주는데 얘도 편편하게 만들어 주는데 쓰이는 전류가 되는데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옆으로 베이스에서 2m로 이렇게 옆으로 바이패스하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커런트 소스와 관계 없는 파트죠. 얘는 트랜지스터에 커런트 소스를 만들어 주는데 영향을 안 주는 파트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얘는 트랜지스터 액션에 필요 없는 파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단에 전류를 공급을 해주는데 실제 트랜지스터에 커런트 소스를 만들어주는 파트는 여기다라고 생각해보면 얘를 줄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얘를 줄이면 어떻게 줄이면 되느냐 한다 그랬을 때 여기를 도핑을 많이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1m 전류도 이렇게 엑스포넨셜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이미터 단의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 B가 어떤 상수로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컬렉터도 엑스포넨셜 VT분의 베이스 이미터, 그 다음에 이미터도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니까 앞에 개수가 상수니까 이 상수는 이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소자 구조에 결정되는 양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도핑 농도 하게 되지만요. 요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 B를 이제 common base current gain이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알파는 아무래도 이 주입된 거하고 컬렉션 한 거하고 100%다 전달되지는 않고 빠지는 게 있으니까 1보다는 작습니다. 작아서 1에 가깝게 최대한 보내주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증폭 액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런 소스가 되는 것의 얘기를 제가 했고요. 자, 방금 그래서 컬렉터 전류하고 이미터 전류를 방금 했잖아요, 그죠? 하고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도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 캐리어가 넘어서 주입되는 것도 여러분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컬렉터에 있고 이미터에서 베이스 전류겠죠. 자, 베이스 전류는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베이스의 알파, 베이스의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베이스 전류가 이제 제가 요 할 때 이렇게 이미터에 해당되는 IE2, IE1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주입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이제 I의 베이스의 알파로 표현하고, 얘가 주입되는 전류를 I의 베이스의 베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면 얘도 이제 주입되는데, 이 주입되는 양이 베이스하고 아까 컬렉터 전류의 시기 엑스포넨셜에 비례하는 것처럼 요 B를 생각해 보면 얘도 똑같이 이 합은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이다 라고 이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카먼 요 전류하고 컬렉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를 이제 베타라는 값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먼 이미터 커런트 게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서 아까 회로 스키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식이고요. 이것도 잘 알고 있는 커런트 수식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폭 회로에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회로 시간에 이제 배운 거죠. 회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죠, 그죠? DC 바이어스 해석이라는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요까지만 하고 잠깐 일부만 쉴게요. 요건 여러분 아는 거니까 좀 빨리 지나가면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서 카먼 이렇게 카먼 이미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저항을 이렇게 베이스 단에 저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컬렉터 단에 전류를 해주고, 플러스 C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입력단에 이렇게 스몰 여기 이제 이제 베이스를 이제 전압을 이렇게 해주면서 V에 BB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죠? 해주면 여기에서 VCC는 흘러가는 전류가 IC고, 그러니까 VCC는 그런 것처럼 IC의 RC 요 전압에다가 그 다음에 VCB C하고 B 전압에다가 VB 이렇게 액티브로 돼 있으니까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 합치면 요거다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R로 표현하고, 여기에 VCE를 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좀 여기에서 이제 이런 바이어스 해석할 때 요 이제 돌아가면서 보면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하면 요 위에 컬렉터 전류는 엑스포넨셜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전압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이제 확 늘어나니까 얘가 V에 B가 커지면 I의 C가 커집니다. C가 커지면 VR이 커지죠, 그죠? VR이 커집니다. VR이 커지면 얘가 전압이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리버스 상황이 깨지죠, 그죠? 더 내려오면.
그렇기 때문에 요 작용이 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약간 피드백처럼 이게 전압이 증가하면 얘가 전압이 줄고, 전압이 감소하면 전압이 늘고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되고요. 이런 저항에 따라서 스프링처럼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회로할 때 여기에 그 2m 단의 저항을 또 달아주잖아요. 그죠? 달아줘서 이것도 하나의 스프링처럼, 미케니컬한 스프링처럼 여러분이 한 걸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게 완충, 나가려 그러면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려면 나가요. 이렇게 해서 회로적으로 안정해주는 게 바로 회로 저항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로드 라인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르는 전류를 결정한다 그랬을 때 VC하고 그 다음에 요 VR 더한 게 저항한 게 VCC니까 요 전류 IC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어떤 특정한 IB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 VCC 요거는 VC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VC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로드 라인에서 이제 요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서 전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아마 회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냥 잠깐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자체가 여러분 다음에 증폭하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제가 요거는 요걸 스몰 시그널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은 회로 시간에 좀 배웠던 거를 상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상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요거를 앞에서 이제 요거를 할 때 요 스몰 시그널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V에 스몰선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출력 나오는 게 V에 아웃 해주고, 그럼 여기에 플러스 VDC, VR하고 여기에 합쳐져서 스몰 시그널 V인분의 델타 V인분의 델타 Vout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몰 시그널 모델하는 회로 해석할 때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그 커런 소스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했고, 요거를 한 번 더 이제 요 베이스 단하고 그다음에 커런트 구성을 좀 자세히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자, 1분만 쉬다가 아무나 삽시다. 이 단추를 반드시 눌러야지. 저희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면서 단추를 안 눌러가지고. 이게 노란색이면 녹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밑에 노란색이면 녹화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하는 도중에 이제 학기 다 끝나가는데 지금에서야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기지 한번 필까요, 여러분? 네. 전자료 시간에 배울 때 BJT가 재밌던가요? 아니면 FET가 재밌던가요? BJT가 재밌던가요? FET가 더 재밌던가요? 진공관 증폭 회로는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공관 증폭 회로도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모스펫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입니다. 그것도. 예. 자, 기자 한번 시작할까요? 단추 눌러야겠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제 그려보려고 합니다. 좀 자세히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그리고요. 자,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2m 단, 여기가 베이스 단, 그 다음에 여기가 컬렉터 단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요 중간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이 메탈러지컬 정션이 딱 있겠죠, 그죠? 딱 있는데 표현할 때 스페이스 차지를 이제 표현해서 베이스 컬렉터 사이 엣지를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할게요. 아까 점선을 표현했는데 여기 또 실선을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메탈러지컬 정션이 이 중간에 점선으로 쭉 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m 베이스 단도 정션이
NPN일 때 요 사이에 아까는 점선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실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차지가 이제 있고, 요 표현할 때 요 영역은 생각해 보면 이게 N, P, N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역방향이 걸려 있는 상태. 요 상태겠죠, 그죠? 요 상태가 P이고 N입니다. 근데 N, P, 2m 베이스 하에는 순방향이니까 여기 순방향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리어가 이렇게 되면서 N이고 여기 N이고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되게 낮죠, 그죠? 배리어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m 단에서 베이스 쪽으로 주입이 되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있어서 걔가 요만큼 이제 주입이 됐습니다. 2m에서 베이스로 딱 주입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되어 있으니까 쭉 0으로 떨어집니다. 0으로 떨어지는 사실 요리 약간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슬로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하지 않고 약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전자가 들어가서 요 베이스 단에 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지나가면서 디퓨저를 가면 좋겠는데, 얘가 가면 리컴비네이션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결과적 보면 여기에서 리컴비네이션 돼가지고 좀 없어지는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들어간 전류가 J의 2m 단에서 들어온 전류니까 이 표현할 때 J의 2m 단에서 들어온 전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거든요. 전자다라고 표현해서 마이너스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입이 됐는데 요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디퓨전 하면서 리컴비네이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리컴비네이션 되는 전류가 여기에서 공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스단에서 이렇게 요 리컴비네이션 보충해주는 들어가서 요게 리컴비네이션에서 없어지는 거를 베이스단에서 추가해 주는데 홀이 없어진 거를 이제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전자도 없어지고 홀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전류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컴비스 되니까. 자, 요게 이제 요 두 개 합이 이제 여기서 흘러가는 이제 컬렉터에서 베이스단으로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인 거죠. 요게 전류의 컬렉터 쪽인데 바로 전자에 의한 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m 단에서 마이너리 캐리어 양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로 가면 백그라운드와 같아지는 디퓨전 커런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베이스 단에서 공급을 해줘서 여기에 주입이 되어서 바로 디퓨전 커런트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m 단의 전류인데 여기에 주입된 홀에 의한 전류입니다. 자, 다음에 요 N과 P 사이에 2m 베이스 사이에 여기 스페이스 차지가 있죠, 그죠? 스페이스 차지가 있는데 여러분 PN 접합 다이오드 얘기할 때 순방향으로 걸어놓은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자가 주입되고 홀이 주입이 되면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순방향인 경우는 주입된 전자와 홀이 결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컴비네이션 될 수 있다 그랬죠. 역방향으로 걸어놓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이 안에서 전자 홀이 새로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요 2m와 베이스단은 여기에 주입된 홀과 그 다음에
주입된 전자가 이렇게 리컨비네이션 할 수 있구나. 이 안에서 만났다는 표시로 이렇게 만나는 표시로 하고 요 전류가 J의 R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요 안에서 베이스단에서 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단이 좀 오만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다음 요게 이제 그럼 보면 2m 단의 전류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뭐냐 2m 단의 전류는 이렇게 2m 플러스 그다음에 J의 요 2m와 베이스 사이에 리컨비네이 생기는 JR 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2m로 주입된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인 J의 P의 E다. 이렇게 이게 총 2m 전류고요. 여기에서 트랜지스터 액션에 해당되는 파트는 이제 뭐냐면 트랜지스터에 관계되는 파트는 이 파트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컬렉터 쪽 전류에 관계되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트랜지스터 액션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도 미리 표시해 놓으면 트랜지스터 액션에 안 쓰이는구나. 얘도 트랜지스터 액션에 안 쓰이는구나. 얘가 트랜지스터 액션에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리버스가 걸려 있죠. 그죠? 리버스가 걸려 있으니까 요 사이에는 아까 리버스 걸려 있으면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생기죠. 그죠?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생기면서 이렇게 X로 하고 스페이스 차지 영역에서 생기면서 요 전류가 요 컬렉터 단에 설러서 베이스 단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2의 제너레이션 커런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요 리버스가 걸려 있는데 베이스하고 컬렉터에 리버스 걸려 있는데 리버스가 걸려 있을 때 얘가 전류가 0입니까? 완벽 0인가요? 완벽 0 아니죠, 그죠? 이게 일부 리키지가 있죠, 그죠? 리키지가 있으니까 리버스 걸려 있어도 약간의 리키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여기 리버스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리 캐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홀 마이너리 캐리어가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요 마이너리 캐리어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요만큼 디퓨전 커런트가 갈 수 있는 거죠. 제2의 요것은 제2의 홀인데 컬렉터 쪽 홀이고 리버스라서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값 이렇게 마이너리 캐리어의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컬렉터 쪽 전류는 요 세 가지죠, 그죠? JNC, J의 컬렉터는 J2의 NC에다가 JG에다가 플러스 J2의 PC0다. 이 세 가지가 컬렉터 쪽에서 베이스로 들어가는 전류가 되고 여기에서 트랜지스터 액션에 해당되는 파트는 또 보면 얘는 트랜지스터의 역할에 상관없는 거죠, 그죠? 커런트 소스를 만들어 주는데 상관이 없는 거고 얘는 이제 맞습니다. 얘는 아니고 또 얘는 맞고 아니고. 자, 이래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 합쳐서 요렇게 많은 게 베이스가 전류 값은 작은데 오만 일을 다 하죠. 그죠? J에 B 해서 이제 5가지 소스가 이렇게 전류가 쭉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조금 했던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와서 요게 전류가 되는데 여러분 보면 카먼 여기에서 DC 카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 할 때 알파 제로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알파 제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알파 제로는 뭐였냐면 요거를 I의 2m 커런트 분의 컬렉터 커런트가 여러분 알파 값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컬렉터 전류를 해보면 식 그대로 써주면 복잡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것뿐에 요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JNE 플러스 JR 플러스 JPE 분의 JNC 플러스 JG 플러스 JPC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대로 쓰면 그냥 절대값 DC에서의 이 DC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 트랜지스터에서 그 시그널을 증폭하는 거는 스몰 시그널이죠, 그죠? 그러면 전압 변화에 대해서 이 그 출력의 변화 값이 중요하니까 DC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 말고 일반적인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의 알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를 정의할 때 라운드 JE 이미터 쪽의 전류 변화분의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실제 변화는 컬렉터 쪽 전압, 관심 있는 컬렉터 쪽 전압, 전류 변화,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증폭회를 쓰는 거는 요 2m 따라 입력되는 거는 그대로 J의 NE 플러스 J의 R 플러스 J의 PE가 되는데 컬렉터 쪽 전류 변화는 트랜지스터 액션에 해당되는 것만 변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컬렉터 쪽 있는데 이게 이제 입력단에서 바꿀 때 우리가 증폭기로 할 때는 컬렉터 쪽 전류 변화만 사실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겠죠? 반영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DC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은 예분의 예였는데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예분의 여기서 실제 변하는 거는 JNC 이 값을 키우는 게 우리가 커런트 게인을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얘가 컨스턴트 커런트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1에 가깝게 키우면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액션에 있어서 되게 유용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걸 1에 가까이 키우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봅니다. 뭐 어떻게 바꿔보냐면 입력에 대해서 요거 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따라와봐요 한번. 자, 그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제가 그냥 얘기하면 JNE 더하기 JR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해줘. 기억을 하면서 2m 단에 입력되는 2m 전류 커런트 덴시티는 얼마죠? JNE 더하기 JR 더하기 JPE 다 2m 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증폭기로 작용하는 컬렉터 쪽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되는 쪽의 전류는 얼마죠? 원래는 JNC 더하기 JG 더하기 JPC가 이제 DC 관점에서는 맞는데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실제 트랜지스터 액션에 관계되는 거는 JNC만 관계되죠, 그죠? 자, 그래서 JNC를 이렇게 하고 얘를 1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게 들어간 게 전체 다 나오는 그런 개인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목을 보면 여러분 FET하고 그 다음에 BJT의 큰 차이 여기서 하나 또 나오거든요. FET에서는 소스에서 방출된 게 드레인으로 다 오죠. 왜냐하면 중간에 게이트가 인슐레이션 돼 있잖아요.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BJT로 따지면 알파가 1인 게 FET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바꿔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주입이 되는 거를 J의 NE 더하기의 J의 PE로 해서 분의 J의 NE로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자, JNE 더하기 JPE 얘는 이런 뭡니까 여러분? JNE 더하기 JPE 분의 JNE다. 이거는 이제 지금 NE는 2m 단에서 베이스 주입되어서 디퓨전 커런트 통해서 컬렉터로 가는 전류인 거죠, 그죠? NE. 요 안에 주입되는 요 전류입니다. 요 전류인데, 그래서 실제 베이스와 2m 사이에 순방향을 걸어서 주입되는 전류 밀도입니다. 그래서 JNE 더하기 P는 이제 요 디퓨전 커런트의 합인데 분의 식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J NE분의 J의 NC 위의 식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변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J의 NE 플러스 J의 R 더하기 JP분의 J의 N 더하기 NE 더하기 JPE 해주면 여기하고 여기 약분되고 여기하고 여기 약분되니까 위의 식과 같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얘는 2m에서 베이스로 전자를 넣어준 거,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2m로 홀을 넣어준 거, 이제 순수하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이제 디퓨전 커런트 두 개를 주입 가운데 실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같은데 앞에 걸 우리가 뭐라 이름을 들어보면 아는데요. 2m 인젝션 efficiency 팩터 따라해 볼래요? 2m 인젝션 efficiency 팩터. 자, 생각해 보니까 2m의 마이너리 캐리어를 딱 주입하는 효율에 대한 팩터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예를 들면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 따라해볼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베이스에 전달된 비율이니까 이게 뭐냐면 주입된 디퓨전 커런트가 컬렉터로 전달되는 비율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 이름을 뭐를 전하냐면 리컴비네이션 팩터. 따라해볼 리컴비네이션 팩터. 자, 리컴비네이션 팩터니까 2m 단의 전류에서 요게 1에 가까울수록 이 리컴비네이션 전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1에 가까울수록 JR이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common small 시그널 관점에서 common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 클락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2m에서 인젝션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젝션 된 게 좀 많이 컬렉터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력할 때 중간에서 리컴비네이션 없어지는 게 없으면 좋겠다.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m 전류에 대해서 컬렉터 단을 최대한 많이 전달하는 게 이 커런트 BJT 자체의 증폭기로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common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 이제 앞에 게 2m 인젝션 요 efficiency 팩터를 감마로 표현하고요. 다음에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를 우리가 알파의 트랜스포트 팩터라 그러고, 그다음 리컴비네이션 팩터를 델타다로 표현해서 알파는 감마, 델타 t, 그다음에 알파 t, 그다음에 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 밴드 배치도 하고 BJT에 흘러간 전류 전부 성분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로 시간에는 그냥 IB, 뭉텅거려서 IB, 그 다음에 뭉텅거려서 I 2m, 뭉텅거려서 컬렉터 되어 있는데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게 딱 들어가서 2m와 베이스 사이에 리컴비네이션 되는 게 있네.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가 베이스에 전자 쑥 들어갔는데 얘가 쑥 가면서 요 홀하고 결합을 해서 홀이 줄어들면서 얘가 쭉 익세스 캐리어가 없어지네. 그래서 이게 직선이 아니라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약간 공률을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리버스가 걸려 있는 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는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있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하고 싹 다 총동원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일단 전자료에서 안 배운 거잖아요. 그죠? 안 배운 거니까 이거는 반도체 공학에서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죠? 요 그림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수식으로는 이제 합쳐지면 합쳐가지고 비례한다. 엑스포넨셜의 Q의 VB, KT가 되는데 제가 그리는 과정에서 봤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고 알파를 1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이미터의 인젝션 팩터, 이피션시 팩터를 키우고 그 다음에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를 키우고 그 다음에 리컴비네이션 팩터를 키우고 이 세 개를 1에 가깝게 만들어주면 전체 카먼 베이스 시그널 관점에서의 커런트 게인을 1에 최대로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손으로 다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걸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얘기하니까 지금 반도체 공학에서는 회로에서는 전압 전류를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전개로에서도 전압 전류를 주로 얘기했는데 반도체에서는 주로 보는 게 Q, 차지 Q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스레숄드 전압 정하고, 플랫밴드 정하고 할 때도 다 차지가 어떻게 쌓여 있는가, 얘가 출발점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차지가 흘러가느냐, 쌓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얘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질문, 요거 그림을 한번 쭉 빨리 지나가겠는데 그림 보고 눈에 한번 쫙 기억을 해둘래요, 여러분? 자,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예, 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제 그 BJT 보면서 이제 BJT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져봤죠, 이거? 이거 만져봤죠, 이거? 손 만져봤죠, 그죠? 제가 그 4학년 과목에서 예전에 전기전자 재료 과목을 가르쳤었거든요. 그 숙제 중 하나가 BJT 다 부숴서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 그게 숙제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전기회로 실험, 전자회로 실험할 때 고이 모셔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망치로 때려 부수면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 생각해보면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배선도 돼 있고. 뭐 다 부수면 안 보이죠, 뭐. 싹 다 부수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가 제가 숙제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자른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잘 썰어가지고 탁 떼면서 그 안에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뭉뚱그려서 애널리틱하게 수식 관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포워드 액티브 모드가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베이스 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베이스 단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표시하겠습니다. NPN에 그 다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 여기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를, 여기 주입한 이 포인트를 X는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끝나는 이 지점을 스페이스 엣지 부분을 X는 XB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터와 베이스 단에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스페이스 차지가 있죠, 그죠? 있는데, 이 엣지 부분을 이제 0에서부터 XB니까 요 사이에는 사실은 그냥 뉴트럴 영역이죠. 사실 배웠던 셈은 뉴트럴 영역이죠. 그죠? 실제 일렉트릭 필드가 최대한 걸리는 건 요 스페이스 차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요건 뉴트럴 영역이다 생각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드리프트 텀이 없는 이유가 요 안에 뉴트럴 영역은 일렉트릭 필드가 작기 때문인 거죠. 그죠?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퓨전 텀만 살아남았거든요. 요식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이제 표시는 베이스 단에 있는 전자이고 베이스 단에 있는 익세스 캐리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세스 마이너리 캐리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이 이해될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 리컴비네이션 타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X에 대해서 dB를 이렇게 나눠주면 보면 2차 미분이죠. 2차의 델타 n의 b, x의 라운드 x 제곱은 마이너스의 l n의 l b로 표현 l b의 제곱에 델타 n b의 x는 0이다라고 되고 l b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곱이 db에 타우의 b0다.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그 다음에 리컴비네이션 타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렉트론이라는 표시는 없고 그냥 베이스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대해서 2차 미분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엑스포넨셜의 LB분 X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가 얘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MB가 A의 엑스포넨셜 요 두 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합쳐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춰주면 A와 B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만들어줄 수 있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냐면 여기 이제 XB일 때 델타의 N의 B의 XB가 뭡니까, 여러분? 얘가 뭐가 되죠, 여러분? 얘가 뭐가 되냐면 N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XB의 마이너스에 다음에 N에 B에 요 백그라운드 그 마이너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요게 이제 전자 밀도가 여기에서 0으로 됐었잖아요. 그죠? 0으로 됐었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됩니다. 얘가 0이 되니까 실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XB일 때 마이너스 MB0입니다. 0이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XB일 때 이 익세스 캐리어의 스페이스 차지 엣지 부분에서 여기에 얘 마이너 캐리어가 0이 되니까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는 이제 원래 백그라운드 쭉 유니폼하게 있으니까 사실은 디퓨전 커런트에는 기여를 못하지만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B0가 되니까 여기에 XB를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MB0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하고 다음에 또 컨디션이 뭐냐면 여기 주입이 되었을 때 요 값이 X가 0일 때 X가 0일 때가 뭐냐면 델타 N의 B의 제로는 뭐냐면 NB의 제로 마이너스 NB의 백그라운드 제로 되는데 요 NB의 제로는 요것은 NB 제로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V의 P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마이너스 하게 되면 여기 식이 이렇게 여러분 익숙한 다이어드 이퀘이션처럼 식이 딱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0일 때 요거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XB일 때 마이너스 MB를 만족하는데 요거를 마이너스 MB를 쭉 풀면 여기 시간이 몇 분 걸리겠죠. 20분, 적어도 20분은 순삭 가겠죠. 그죠? 예, 그럼 수업 끝나고 계속 계산을 유도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딱 유도를 했다 치고 요 두 가지 조건을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는 고등학생한테 딱 맡기면서 풀어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일단은 그냥 단순한 계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된 상태에서 이 계산해 보면 이 델타 MBX가 A와 B를 결정하고 나면 식이 요래 됩니다. 밑에 거. 이래 되는데 보니까 MB0 엑스포넨셜 KTV-1에다가 하이퍼볼릭 사인의 LB분 X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LB분 X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다 푼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XB가 베이스 쪽 두께가 요 디퓨전 랭스보다 무지 작다라고 이렇게 작은 조건을 해보면 요 하이퍼볼릭 사인 요거는 이제 그냥 하이퍼 사인은 이렇게 LB분 XB로 요 하이퍼볼릭 사인은 그대로 X는 X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식을 풀면 이렇게 델타 MB에 이렇게 근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소리내서 읽어볼래 한번. 요 시작. 자, 여러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식을 볼 때 제가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다 계산하고 나서 식이 맞나 안 맞나 보려고 그러면 XB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이제 이 값이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0을 넣으면 0이고 XB 약분되고 MB 이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XB를 넣으면 마이너스 MB0 되는 XB를 넣으면 얘가 0이고 마이너스 XB고 약분 되고 XB를 여기 넣으면 XB를 넣으면 얘가 앞에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XB고 마이너스 MB0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해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식에서 이제 음미를 해보면요. 이게 항상 식을 보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 XS 베이스 쪽의 전자가 XB분의 그러니까 베이스의 두께 분의 베이스에 있는 마이너리티 길이 백그라운드 있는 원래 있는 거 양 분의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에 쓰는 이 앞에 벡터에다가 XB-X니까 요거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생각해 보면 바로 사실은 요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 나오면 요 식이 적어도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딱 그 바운더리 컨디션 딱 넣어보고 틀리면 틀린 거죠, 그죠? 쉽게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두께가 더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까 요 두께가 XB분의 NB0가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아까 했던 제가 여기서 했던 건데 여기에 쭉 내려올 때 요 두께가 XB인데 내려오는 게 요만큼 떨어진다. 저 기울기, 그러니까 디퓨전 커런트다라는 거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영역의 전류가 우리가 이제 구해줬고요. 자, 다음에 이제 수직 2m 전류 보면 또 그 2m에는 지금 보면 2m에는 그 홀이 들어와 있죠, 그죠? 2m는 여기에 홀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홀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홀 커런트를 이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할 엣지 부분에 여기를 이제 x 프라임이라는 좌표계를 바꿉니다. 여기서 좌표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x 프라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 쪽 전류는 컬렉터에서 요 스페이스 엣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x2 프라임을 해서 지금 제가 유도하는 방식이 베이스 따는 요 스페이스 엣지부터 이렇게 x로 표현하고 2m 따는 이렇게 이 그 2m 단의 스페이스 엣지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x 프라임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 단은 요 컬렉터 단의 스페이스 엣지부터 이제 가는 게 x2 프라임을 해서 세 가지 좌표계를 해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똑같이 유도하는 경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지금 시험은 또 수업을 중간에 딱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찜찜할 것 같은데 한 차이점은 뭐냐면 2m와 컬렉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처음 얘기할 때 2m는 방출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렇게 막 방출한다고 했었죠, 그죠? 컬렉터는 되게 넓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2m는 요 베이스하고 되게 작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고 컬렉터는 우리 깔때기처럼 쫙 모으니까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2m 단은 전극 사이 이게 되게 짧을 것 같다. 2m 단도 얘도 왠지 짧을 것 같은데 컬렉터 단은 충분히 길 것 같다. 그래서 x2 프라임은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했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2m 단은 조금만 가도 이 정션 파트에서 바로 이 전극을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한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m 단은 이제 전극을 만나면 익세스 캐리어가 싹 사라져 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컬렉터 단은 무한대로 갈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걔는 백그라운드로 갈 거다라는 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2m 단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 단하고 요 유도를 좀 해보고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런트 게인 요 부분은 제가 오늘 사실은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설명을 요 2m 베이스 컬렉터 플럭스 그 다음에 2m 베이스 컬렉터 플럭스 쭉 말이 돼 있죠, 그죠? 쭉 돼 있는데 돼 있고 그 다음에 DC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 되어 있고 최다 1이 될 수 있도록 각 변수 최대 목표로 함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2m 인젝션 이피션시 팩터 하고 요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하고 리컴비네이션 팩터 요까지 17페이지까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 앞에 유도하는 거하고 얘를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늘려주는가 하는 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기억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